11장 돌담과 가시철망. 버몬트에서 20에 가까이 살면서 이웃들과 무척 사이좋게 지내기 때문에 우를 치거나 담을 두를 생각은 하지 않았다. 담은 사람이나 동물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가로막는 것이므로 우리는 더 이상 담을 좋아하지 않는다. 우리는 야생 동물을 좋아한다. 메인에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암사슴 2마리와 새끼 사슴들이 풀밭에 놀고 있는 게 눈에 띄었다. 몸집이 다 큰 개만한 새끼 사슴들이 풀밭에서 서로 쫓아다녔다. 어린 사슴들이 뛰어다니고 넘어지고 머리로 받는 모습을 어미들은 그저 지켜만 보고 있었다. 행복한 가족 사진 같았다. 창밖으로 자주 이런 광경을 보면서 우리는 즐겁기만 했다. 버몬트에도 사슴이 많았지만 집 가까이 온 적은 없다. 집이 길가에 있는 데다가 너른 풀밭이 없었기 때문이다. 여기 오니 우리가 기대하지도 않았던 즐거움이 있었다. 외딴 곳에 있는 우리 집 둘레에는 야생 동물들이 무척 많았다. 우리가 산 집은 몇 해 동안 사람이 살지 않고 그 빈집에 짧은 여름 동안만 사람이 묵었던 모양이다. 그러니 동물들은 그 집을 버려진 집으로 알았겠지. 들짐승들이 겁없이 집 둘레를 어슬렁거렸다. 한 번은 너구리 한 마리가 뒷문에 있기에 빵 조각으로 꿰어 부엌까지 불러들였다. 그 녀석은 부엌을 어슬렁거리다가 우리가 바깥으로 나가 다시 빵 조각으로 꿰자 그제서야 밖으로 나갔다. 뒤늦게 우리는 야생동물들이 숲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막는 까닭이 여럿이라는 걸 알았다. 우리는 버몬트에서 포도를 기르려 해보았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포도등굴은 한겨울을 견뎌냈지만 여름이 너무 짧아서 포도알이 익기도 전에 지나가곤 했으니까 메인에서 포도를 심어보기로 했다. 우리 집에서 북쪽으로 30m 떨어진 곳에 바위가 드러나 남쪽을 바라보고 있는 곳이 있었다. 이 바위면 우리가 바라는 일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았다. 바위 밑에 두둑을 쌓고 거름을 넉넉히 주면 포도를 잘 가꿀 수 있지 않을까. 바위에 격자 울타리를 쳐서 포도등굴을 올리면 바위가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막아주면서 햇볕을 한껏 받을 수 있겠지. 바위가 낮에 열을 빨아들이고 밤에 열을 내보내겠지. 마침내 우리는 바위벽 아래 두둑을 만들고 포도등굴 나무모를 잘 골라서 몇 줄기 샀다. 새해 뒤에 맛있는 포도가 열리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정말 맛있는 포도가 열렸다. 포도등굴 나무모는 뿌리를 내리고 튼튼하게 자랐다. 2해째가 저물어 갈 무렵 소중히 가꾼 포도등굴이 무성하게 뻗어서 바위벽을 뒤덮었다. 한 해가 더 지나면 포도송이를 거둘 수 있을 것 같았다. 새해째였다. 포도는 겨울을 2번이나 넘기며 살아남았다. 싹이 나고 어린 이파리가 나타났다. 어느 날 해가 환하게 비치는 아침 일찍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포도등굴 쪽으로 눈을 돌렸다. 동털역 햇살 속에서 어린 사슴 2마리가 포도등굴 앞에 서서 덩굴을 냠냠 뜯어먹고 있었다. 쌍안경을 들고 자세히 살펴보았다. 사슴들이 어린 포도 잎사귀를 뜯어먹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우리는 어쩔 줄 몰랐다. 한 입 한 입 어린 덩굴에서 맛있게 뜯어먹고 있는 모습이라니. 사슴들이 아침을 다 먹고 났을 때 바위벽에는 푸른 잎사귀라고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다. 바위벽 둘레에 울타리를 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로 포도 농사는 끝이었다. 바위벽과 집 사이에 해당화 연암은 그루를 심었다. 바닷가 안쪽 밀물대 바닷물보다 조금 높은 곳에서 자라고 있던 것을 옮겨 심은 것이다. 해당화는 다 자라면 키가 150 내지 240cm쯤 된다. 한 번 뿌리를 내리면 줄기가 굵고 무성해져서 그 사이를 뚫고 지나갈 수 없는 튼튼한 울타리가 된다. 봄이면 싱그런 푸른빛을 뿜으며 연분홍과 흰꽃이 핀다. 8월 중순쯤 꽃잎이 떨어지면 붉으스름하면서도 누르스름한 열매가 달리는데 열매가 통통해지면 지름이 5cm나 된다. 다 익은 해당화 열매에는 어느 감귤보다 비타민C가 많이 들어있다. 해당화가 더 좋은 것은 관상용으로 그만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런저런 꽃필 무렵부터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가을에 서리가 내려서 열매가 다 떨어지기까지 날마다 달라지는 해당화를 바라보는 맛이 그만이다. 우리는 해당화 잎과 꽃과 열매의 충성스러운 벗이고
예찬자이다. 처음에 심었던 연암은 그루가 지금은 35무더기로 불었다. 해마다 가지를 치고 솎아내고 잔뜩 거름을 준다. 썩은 풀, 집에서 만든 단백질 가루를 거름으로 준 다음에 바다에서 주워온 싱싱한 바닷말로 흙을 덮는다. 해당화 가지를 치고 솎는 방법은 나무 딸기 솎는 방법과 똑같다. 해당화 다발끼리 사방으로 120 내지 150cm 사이 가까이 사이를 떼서 심는다. 무성한 해당화 사이에서 새로 돋아난 어린 해당화를 찾아 캐낸다. 해마다 묵은 해당화에서 3분의 1을 뽑아낸다. 그 자리에 새로 돋아난 해당화 두세 뿌리를 심어서 늘 4뿌리에서 7뿌리로 한 다발을 이루도록 해둔다. 어느 해 이런 여름 해당화를 솎아주는 철에 가까운 이웃 엘리어트 콜먼이 우리 집에서 어린 해당화 40뿌리를 가져가서 자기 집에도 해당화 밭을 가꾸었다. 그 가운데서 한 뿌리만 죽고 39뿌리가 살았다. 지금 그이는 훨씬 더 넓은 해당화 밭을 가꾸고 있다. 해당화를 솎을 때마다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해당화 밭을 처음 가꾸기 시작했을 때는 그 둘레에 땀을 두르지 않았다. 새해째 사슴들이 해당화를 발견했다. 사슴들이 그의 해당화 열매를 맛보기로 몇 개 따먹었다. 이듬 해에는 이른 봄부터 여린 잎사귀들을 먹어치우기 시작했다. 그 다음 해에는 잎사귀와 꽃봉오리까지 먹어치웠다. 그해 우리는 해당화 밭에서 해당화 열매를 한 알도 거두지 못했다. 그 일이 있고 난 뒤 철망을 두르기 시작했다. 채소와 과일의 울타리를 치게 된 데에는 스위트콘도 한몫했다. 우리는 전부터 스위트콘을 길렀다. 80에서 100 무더기를 늘 기르고 있다. 몇 해 동안 스위트콘 농사도 방해를 받았는데 그러다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이 생겼다. 어느 해 100무더기나 되는 스위트콘에서 익은 옥수수를 한 알도 건지지 못했다. 옥수수가 여물기도 전에 너구리가 다 먹어치웠기 때문이다. 토끼, 우드척, 다람쥐, 호재가 하나같이 곡식에 큰 해를 끼쳤다.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포도나 스위트콘처럼 앉아서 당하는 수밖에 없었다. 의논을 거듭하고 마음을 확인한 끝에 밭의 짐승들이 얼씬도 못하게 하자고 결정했다. 텃밭과 해당화 밭에 180cm짜리 철망을 두르기로 했다. 또 돈벌이 농사인 블루벨리 밭 300평은 아예 철망으로 덮기로 했다. 철망은 한 연암은 해는 쓸만했지만 그 뒤로 낡고 녹슬기 시작했다. 망이 여기저기 끊어져서 끊어진 곳을 다시 잇거나 새 철망을 갖다 붙여야 했다. 마침내 철망을 쓰지 않고 밭 둘레에 126m 길이로 돌담을 쌓기로 했다. 철조망은 동물을 막는 보호장치로 가장 값이 싸게 먹히지만 밭을 빈틈없이 지키지는 못한다. 우리 밭 옆과 집 서쪽에는 작은 풀밭이 있다. 여름날 이른 아침 풀밭에 둥그런 이슬이 맺혀 있을 때 민달팽이와 달팽이들이 때를 지어서 풀밭을 기어온다. 축축한 풀리를 기어서 철망을 지나 밭에 들어와서는 이른 아침을 먹고 자기들이 사는 곳으로 다시 돌아간다. 우리가 아침을 먹고 나서 아침 일을 시작하려고 밖에 나가면 밭은 이미 엉망이다. 달팽이들이 주는 피해가 너무 심해서 해가 뜨자마자 양동이를 들고 나가 달팽이를 주워 담는데 하루아침에 무려 500마리가 잡힌다. 500마리가 밭에서 아침을 먹도록 내버려 둔다고 생각해 보라. 한때 아침마다 이렇게 달팽이를 잡아내야 했다. 철조망을 걷고 150cm 높이로 돌담을 올린 다음에는 이런 일이 사라져서 싱싱한 푸른잎 채소를 지킬 수 있었다. 아침마다 밭으로 찾아오던 달팽이들이 담을 기어 오를 수도 없었거니와 기어 오르려고 들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돌담을 쌓아야 했던 또 다른 까닭은 여러 해살이 잡초 때문이었다. 밀크우드 은근퀴, 위치 그레스들이 끊임없이 철조망 아래나 철조망 사이를 뚫고 밭으로 들어왔다. 돌담을 쌓으니 이 잡초들도 밭을 넘보지 못했다. 돌담이 좋은 까닭은 또 있다. 돌담이 보기에 훨씬 아름답다. 공장 제품이 아니고 간의 수공업 제품이 훨씬 더 오래간다. 반대 의견도 있다. 돌담 쌓는데 시간이 더 많이 들고 시간으로 품을 사서 담을 쌓으면 돈이 너무 많이 드는데 그럴 여유가 있는 농사꾼이 어디 있느냐는 것이다. 우리가 돌담을 좋아하는 데는 무엇보다 뚜렷한 까닭이 하나 있다. 우리는 돌로 무을 만들기를 좋아한다.
버몬트는 돌이 많았기 때문에 예쁜 돌을 골라 집 짓는 데 썼다. 메인도 버몬트만큼 돌이 많다. 뉴잉글랜드에서는 가는 곳마다 돌들이 한 무더기씩 발에 채인다. 우리가 하는 말로 건축 일꾼들을 놀랄 만큼 많이 얻을 수 있다. 버몬트에서 그랬던 것처럼 메인에서도 숲어귀 풀밭 한쪽에 돌을 쌓아두었다. 나갈 때마다 좋은 돌, 무엇보다 생김새가 예쁘거나 곡선이 부드러운 돌들을 주워서 집으로 가져왔다. 그렇지 않은 돌들은 못난이로 이름짓고 따로 쌓아두었다. 못난이 돌들은 기초에 깔거나 길을 닦을 때 쓴다. 우리는 담을 쌓으면서 돌을 깨거나 자른 적이 거의 없다. 그저 그 자리에 가장 어울릴 법한 돌을 돌더미에서 하나씩 골라다 썼다. 돌더미가 커진다는 건 곧 돌을 갖다 쓰게 될 거라는 말이었다. 메인에서 처음 연함은 해 동안은 돌을 쌓아 놓았지만 무을 만들 일이 없었다. 돌더미는 산더미만 해졌고 그 수도 불어났다. 1960년대 초 마침내 밭둘레에 낡고 녹슨 철망 대신 돌담을 쌓자고 결론을 내렸다. 돌담은 틈틈이 남는 시간에 쌓기로 했다. 돌담 쌓기는 우리에게 테니스나 골프 치기인 셈이다. 우리 둘에게는 테니스나 골프나 또 다른 운동보다 돌쌓기가 좋다. 탁 트인 바깥에서 따뜻한 햇빛을 쬐며 마음을 쉬는 일이니까. 돌담은 튼튼하고 오래간다. 서둘러 해치울 일도 언제까지 해야 한다고 못 박은 일도 아니다. 돌담 쌓기는 즐거운 취미 활동이다. 돌담 쌓는 일은 편하게 하기로 했다. 한두 시간만 일하고 하루 이틀 아니면 한 주나 한 달을 건너뛴다. 그리고 시간이 나면 다시 일을 시작하는 것이다. 126m짜리 담을 쌓으려면 그만큼 땅을 파서 기초를 다져야 한다. 그런데 땅을 파 나갈 때마다 상태가 달랐다. 기초의 깊이는 76에서 122cm로 팠다. 단단한 흙이나 안반이 드러나면 76cm만 판다. 부드러운 흙이 있는 곳은 땅이 얼어붙지 않는 한계선 밑으로 120cm를 파냈다. 곡괭이와 세막대와 삽으로 기초가 되는 구덩이를 팠다. 구덩이의 두 벽이 그 부집처럼 콘크리트와 돌을 가두어 굳힐 수 있도록 꼼꼼하게 땅을 팠다. 기초 위로 돌담을 쌓을 그 부집을 올렸다. 우리가 만든 그 부집은 모두 너비가 46cm였고 길이는 서로 달랐다. 그 부집은 높이를 맞추고 정확히 수직이 되도록 했다. 그리고 돌과 콘크리트를 부벼 넣고 다져도 끄떡없이 버틸 수 있도록 튼튼하게 만들었다. 그 부집 안에 콘크리트를 붓고 그 부집 벽 쪽으로 돌을 놓았다. 그 위로 다시 콘크리트를 부어 넣어서 둘 사이 빈 곳을 메꾸었다. 둘 사이에 콘크리트가 적어도 2-3cm는 스며든다. 이렇게 돌 위에 돌을 놓아 벽 모양을 만든다. 콘크리트가 굳으면 그 부집을 떼어낸다. 그 위로 또 다른 그 부집을 올릴 때 마찬가지로 수평과 수직을 맞춘 다음 같은 방식으로 그 부집 안을 채웠다. 담 쌓을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쓸 수 있는 돌이 많아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크고 작고 얇고 두꺼운 돌들을 저마다 한 무더기 쌓아놓은 뒤에 담을 쌓기 시작한다. 90도로 각이 진 돌은 따로 모아 두었다가 모퉁이에 올리고 평평한 돌은 마루에, 한 면만 판판한 돌은 담에, 못난이 돌은 기초를 다질 때 쓴다. 철이 14번 바뀌도록 밭에 돌담 쌓기는 끝나지 않았고 다채롭고 즐거운 바깥일로 이어져 갔다. 가끔 두세 사람이 함께 일하기도 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담을 쌓을 때가 있었지만 어떤 때는 우리 둘만 담을 쌓았다. 담 쌓기는 1971년 가을로 끝났다. 그때 헬렌이 67살, 스코트가 87살이었다.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가 누구나 우리처럼 돌담을 쌓을 수 있다는 걸 똑똑히 보여준 셈이다. 담 쌓기에 들어간 돈이 어림잡아 450달러인데 대개 시멘트를 싸는데 들어갔다. 돌장이를 따로 불러 우리 담처럼 담 안팎을 돌 모양이 드러나고 90 내지 120cm로 기초를 다진 돌담을 짓게 했다면 아마 수천 달러가 들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담을 쌓으면서 누린 기쁨과 경험도 맛보지 못했을 것이다. 우리는 따로 정한 원칙 없이 14해 동안 땀 흘려 담을 쌓았다. 일하고 싶은 때 만들고 싶은 모습으로 담을 올렸다.
돌담 쌓기는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어떤 일보다 훨씬 오래 걸렸다. 돌담 쌓기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일이었다. 같이 담을 쌓는 많은 이들이 쓸모있는 기술을 익혔다. 하지만 돌담 쌓기의 참된 가치로는 무엇보다 다음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첫째, 오래 지속되면서도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다는 것. 둘째, 몇 안 되는 사람들이 할 수 있고 어떤 강제도 없다는 것. 셋째, 일을 하는 14해 동안 의논을 거듭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었지만 우리가 기억하기로는 논쟁이나 말다툼이나 말싸움이 거의 한 번도 없었다는 것. 서로를 일으켜주고 더 높여주는 본보기로 이보다 더 흥미롭고 바람직한 게 어디 따로 있겠는가. 자유로이 떠나드는 걸 막는 울타리와 벽, 장애물이 필요했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다. 담을 반드시 쌓아야 한다면 되도록 튼튼하고 아름답게 쌓아야 한다. 300평 가까이 되는 밭에 문을 적어도 3개는 달아서 필요한 때에만 문을 닫아놓고 누구든지 나무 문고리만 돌리면 밭에 드나들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좋다.